전설의 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느 날 실제로 겪었다고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그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역 근처에 오래된 모텔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꿈의 궁전이라 불렀죠. 늦은 밤 김현수 씨는 그 모텔에 들렀습니다. 첫 인상부터 불길했습니다. 낡고 습기가 가득한 복도. 그는 방키를 받아 440호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낯선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 가방이 있길래 청소가 덜 됐나 싶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줄 알았죠. 그냥 바로 카운터에 얘기했어야 했는데. 현수 씨가 가방에 다가가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기괴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머리만 내민 채 침대 위에서 미소만 짓고 있었던 겁니다. 겁에 질린 그는 곧바로 뛰쳐나가 여관 주인에게 울먹이며 따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방을 바꿔주겠다는 말만 할 뿐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기엔 말도 안 되는 가방 크기였어요.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게다가 얼굴만 보였지 팔이나 다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괴담은 계속 퍼져나갔지만 모텔이 철거된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늦은 밤 현우 씨는 집에서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골에 내려간 고향 친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소가 죽었어. 어떻게 처리하지? 가축 얘기라고 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60kg쯤 될 거야. 도와줄 수 있지? 평소와는 달리 목소리는 다급했고 굳이 죽은 소를 묻는 일을 왜 도와달라는 건지. 처음엔 그냥 당황했구나 싶었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 이건 소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크기도 작고 빨리 묻어야 한다며 너무 다급했어요. 현우 씨는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고향의 깊은 산길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안개 속에 마스크 쓴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옆엔 잘린 듯 나눠진 검은 봉투들이 있었죠. 그 순간 봉투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소가 아니구나. 옆엔 석회가루 같은 것도 보였고 낯선 연장들도 흩어져 있었어요. 현우 씨는 다가오는 친구를 뒤로 한 채 급히 차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현우 씨는 매일 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깊게 판 땅 속 검은 봉투들 위에 자신이 누워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현재 실종된 그 친구만 알고 있을 겁니다. 자정 무렵 강우현 씨는 마지막 열차에 올랐습니다. 객실은 텅 비어 있었고 깜빡이는 형광등만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열차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역명판은 텅 비어 있었고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습기와 먼지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잠깐 졸았다고 생각했는데 창밖에 처음 보는 간이역이 서 있었죠. 항상 타던 노선인데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희미한 인물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눈없는 영무원이 파란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물어보려고 다가갔는데 잠결에 제가 잘못 본 건 줄 알았어요. 밤중에 선글라스를 쓴 건가 싶었죠.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역도, 열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도망쳤어요.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 물어봤는데 기사님이 그러더군요. 그런 역은 없다고. 근데 잊을만 하면 아가씨 같은 분들이 가끔 물어본다고요. 매번 가던 길이지만 낯선 느낌을 받으셨다면 빨리 그곳을 벗어나세요. 전설의 밤.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괴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